야, 빨리 와. 그, 검단해, 검단 파라곤. 네. 앉아. 저 여기 앉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타일링에서 가구를 맡고 있는 브라스코 가구의 루카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홈스타일링에서 커튼을 맡고 있는 더 커튼의 염대성 실장입니다. 자, 지금 늦었지만 저희가 정말 각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전화 번개를 때려서 네, 급하게 왔죠, 제가. 아까 동탄 매장에서 끝나고 10시면 끝나냐? 빨리 넘어가라고 마지막 미팅 끝나고 바로 요청을 한 왔습니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원래 이제 어떤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요청을 받고 찍잖아요. 네, 사전 근데 점검 전에 보통. 검단 보타닉 같은 경우는 파라곤 같은 경우는 요청이 안 왔죠. 안 왔는데 아마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따가 내용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반 아파트보다 꾸미시기가 조금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어디를 많이 했었죠? 아까 저한테 공부하라고 보내주신 사진을 간단히 봤을 때는 동탄역 파라곤. 맞아요. 거의 99%. 거기에는 내용을 보시고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검단 쪽에 보타닉은 저희가 분석 영상을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쪽 파라곤 쪽으로는 경험이 좀 있으니까 오시면 거의 평면도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경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쇼파나 식탁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붙박이까지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거를 한 곳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 많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 다 각계전투해야죠. 근데 원래는 사전 점검 전에 저희가 신중하게 정말 평면 분석 편, 사전 점검 편, 그 다음에 스타일링 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올려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개를 다 놓쳤어요. 평면도 분석도 안 한 상태로. 맞아요. 이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전 점검도 진짜. 끝났습니다. 네. 참고로. 입주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가 임박한데 네. 다행히 이제 그리고 모델하우스까지도 VR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개인적으로 올린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경험해봤던 어떤 창문 크기라든지 이런 구성들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곧바로 홈스타일링이 사실은 가능한 아파트였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데를 또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너무나 멀리서 오신 분, 예약하신 분이 고마워서 저희가 그럼 이런 영상을 하나를 찍어드리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하는데 찍어주시면 좋죠라고 흔쾌히 이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늦었지만 그리고 좀 준비한 시간도 모자라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속도전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행히 타입이 또 두 가지밖에 없어서 피곤해도 오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84A, B. 84B 네, 괜찮습니다. 딱 두 타입이고 두 타입이 조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좀 틀린 부분은 있었지만 공통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냥 거의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이 여자고 한 명이 남자 약간 이런 차이 맞아요. 딱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례적으로 번개 한번 지금 이게 번개거든요. 번개 때려서 한번 그 평면도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고 이왕의 사전 점검 사진도 있으니 그걸 보여드리면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커튼 쪽, 가구 쪽 한꺼번에 하면 조화롭다 안 조화롭다? 아주 조화롭고 시너지가 폭발한다. 원래 이거는. 단열 시트, 간접 조명도 있지만 일단 메인은 쇼파하고 커튼의 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의뢰를 받고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저 평면 네, 쪽을 한번 얼른 보시죠. 보면서 네. 찍죠. 카메라 2로 가봅시다. 네. 네, 몇 타입이죠? 84A 타입입니다. 553세대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파라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몇 분하고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제 좀 약간 아쉬워하는 면이 요즘에는 보통 4배 구조로 나오고 네. 알파룸이 따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데 왜 저희는 아이들 방이 2개밖에 없냐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탄역 파라곤을 다뤄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그냥 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4베이 구조예요, 사실. 단지 여기에 이제 팬트리를 하신 분들이 있고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팬트리가 돼 있는 순간에는 이게 방 역할로서는 지금 이 팬트리 부분만큼 잡아먹혀 있기 때문에 작으니까 이게 방으로 안 느껴지고, 와, 우리는 거실이 크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제 방 2개로 섹션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알파룸인데, 네. 이게 이제 크게 나온 것 뿐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구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보면, 여기가 이제 문제 하나가 있는 게, 이 안방에 여기 파우더룸이 여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제가 지금 원래 설명드릴 때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영상을 좀 빨리 찍어야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그런 사진이 지금 현재 준비는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원래는 방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2,700 정도의 방이 나와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4,500 정도.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4베이 구조의 거실이 말 그대로 여기 정중앙선에서 나눠지면서 여기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게 방 역할을 해줘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아마 침실 사진들이 지금 없는데, 이게 이제 다시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입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기가 이게 너무 커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뜯어내야 되나, 그냥 여기다가 쭉 붙박이를 하고 싶으시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바람에 드레스룸이 그래도 좀 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창문 있는 방들이 이런 식으로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네. 자, 다시 확대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붙박이를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 파우더룸이 이쪽에 와 있냐, 이제 그렇게, 심지어는 붙박이 2짝 정도가 아니라 한 2짝 4분의 1 이 정도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게. 네. 여기가 파우더룸이 크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서랍화 시키거나 이제 이런 요청들이 많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던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드레스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특히 이런 롯데캐슬이나 아케에서 봤던 이런 창문형으로 차라리 돼 있으면 이런 서랍장이라도 짜거나, 아니면 이걸 전체를 다 문짝을 해버려서 이거를 똑같이 통일을 해서 이렇게 가려버리면, 문을 열었을 경우에 여기 안에 뭐 옷걸이를 2개를 놓던가, 여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처리하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예 파우더룸이라는 그런 개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문 한 4쪽짜리 이런 6자 정도만 드는 그런 붙박이를 놓게 되는데, 붙박이 하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불장으로 쓰게 되고, 요쪽만 이제 붙박이 수납이 되니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로서는 일단은 여기 지금 사전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후차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요쪽에 그 2통짜리의 붙박이에 대한 가격 견적을 제가 내는데, 되도록이면 이 파우더룸과
이 옆에 있는 드레스룸의 자재하고 좀 일체화되게 같은 색상의 자재로 최대한 비슷한 자재로 저희가 이제 좀 맞춰드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ING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실측팀이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요 아이들방 같은 경우는 참 붙박이가 잘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정말 옷만 집어넣는 수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 방은 한 3.3 정도가 나오고 이 방은 한 2,90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칸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팬트리가 이 수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보통 소파를 놓을 경우에는 파라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놨냐면,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작은 노래방 소파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는 여기다 책장을 하고 이 앞쪽에다가는 또 테이블 하나 놓겠다는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동탄역 파라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왕 하실 거면 그냥 이쪽에 책장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여기 뒤에 어떤 스타벅스 이런 좀 테이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오늘 상담하신 분들은 피아노를 나중에 구입하시게 되는데, 피아노는 이쪽에다가 옆으로 놓는 거를 저는 창문을 바라보고.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놓게 되면 피아노가 소파보다 높기 때문에 뒷부분이 노출이 되고, 이쪽에 피아노를 놓게 되면 정말 피아노가 데드 스페이스만 발생한 상태로 이 전체 벽이 너무 아깝게 소실이 돼버리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소파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누드 베이스를 반중앙으로 지금 이분들은 놨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이 창문을 해치지 않은 선으로 이 소파를 뒤로 빼게 되면 코너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다가 소파를 이렇게 코너를 놓는 게 아니라 요 공간까지 이 코너가 최대한 교집합을 안 만든 상태로 꾸미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구적인 측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 84A 커튼 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84A 타입 커튼 블라인드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구 설명 잘 들었고, 파라곤의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특수한 좀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 데가 이제 요런 구간들이거든요. 아까 가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방이나 실제로 모든 집들이 여기 이제 가벽이 없죠. 그래서 이제 확장된 거실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늘 파라곤만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일반 아파트에서 갑자기 파라곤으로 오셔서 요걸 딱 보셨을 때는 생각보다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이거를 여러 뭐 루트를 통해서 커튼 블라인드가 데코레이션 된 거를 봤을 때 되게 좀 안 예쁜 컨셉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게 100% 다 정답은 아니지만, 몇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거실에 대한 조언이랑 안방에 대한 조언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들은 저희가 어느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전체창, 일반적인 반창이라, 뭐 블라인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 깔끔하게, 뭐 커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체 사이즈로 커튼을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서재로 쓰시면 블라인드가 유리하고, 침실로 쓰시면 커튼이 유리하다. 뭐 아드님이 쓰실 때는 안막지 겉지 하나만 넣어주거나, 따님이 쓰실 때는 겉지랑 속지를 레이어드해서 좀 셋업 시키는 것도 괜찮고, 방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가 특이사항이 없고, 아마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거실을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요 평면도 말고 실제로 요렇게 집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요렇게 붙박이가 없는 타입도 있으시고 요렇게 팬트리가 있는 타입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팬트리가 있는 타입, 붙박이가, 그리고 없는 타입, 이렇게 있는 타입, 없는 타입도 많이 나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좀 환하게 나와있는 요걸로 보여드리면, 거실에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창문의 모양대로 쪽을 나눠주시면 돼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우드 블라인드를 살 거야. 그럼 작은 거 하나, 둘, 큰 거 하나 해서 3쪽.
여기는 반으로 나누시면 안 예뻐요. 창이 이게 한 160, 150밖에 안 나올 거라 이걸 또 나누게 되면 이 거실 하나를 꾸미는데 창이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로 가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블라인드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커튼으로 갔을 때 구경하는 집이나 뭐 이렇게 뭐 여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그래요. 사이버 모델하우스들도 보면 이걸 겉지 속지 셋업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좀 진한색, 연한색, 진한색, 연한색, 진한색, 연한색. 그리고 이제 파티션이 여기서 나뉘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표현하자면 거실 하나, 작은 거실 하나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컨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요런 구조인데 커튼을 살 거야. 근데 저희가 좀 자주 하는 원단들 중에 이런 차르르 커튼이라는 원단들이 있어요. 겉지를 쓰지 않고 하얀색 속지를 굉장히 밀도감 있게 두껍게 채우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꾸미실 때는 여기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거실 2, 거실 1으로 잡아서 이쪽 커튼이 요까지만, 이게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또 새로운 구간인 거예요. 여기께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섹터를 나눠줘서 가도 전혀 집이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얀색이기 때문에 크게 답답한 게 없죠. 그래도 채광 좋은 날에는 이렇게 한번 귀엽게 묶고 맞아요. 이렇게 묶고 해서 섹션이 나눠져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차르르를 할 때는 아까 그 모델하우스 사진처럼 이렇게 섹터를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설명을 드려요. 저희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사진 찾으셨죠? 네, 실제로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런 구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거실 1이었고 요 기둥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아까 그 벽면이고 여기가 이제 거실 2 이 공간입니다. 뭐 소파랑 붙박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밀도감 있는 차르르로 하나만 빼서 나비주름 잡아 놓으니까 굳이 이렇게 섹터를 나누더라도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쭉 펴놨을 때 그냥 하나의 면이 나와버리고 넓어 보이지 않나요?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여기는 다 닫아두고 여기는 살짝 묶어둬서 채광을 들어오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 거실을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로 그냥 2분의 1로 쪼개시면 답답하고 거실에 하나의 큰 섹터, 거실에 작은 섹터로 나눠져서 총 4등분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주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좀 아기자기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구성일 때는 어떤 구성이 있냐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평면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꼭 이렇게 차르르만 사시는, 여기도 이제 같은 타입인데 보면 여기가 아까 그 벽이고 역시나 차르르로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섹터가 여기서 나눠지고 여기가 끝선, 그다음 여기서 또 가운데가 또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도 4덩어리가 들어간 시공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저렇게만 하지 않고 이렇게 겉지 속지를 같이 하시는 집들도 있어요. 이건 개인 취향 차이시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지 속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뭐 부득이하게 뭐 난 거실에서 프로젝트를 볼 거야, 우리 집은 일조량이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세 했을 때는 아까 모델하우스랑 여 사진의 차이는 뭐냐면 모델하우스는 겉지 속지인데도 섹터를 여기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겉지 한 덩어리, 여기에 또 한 덩어리, 여기에 또 한 덩어리, 여기에 또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면에 겉지가 양쪽 끝에만 있어도 되는데 중간까지 해서 4덩어리의 겉지가 있고 뒤에 속지가 깔려버리니까 집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겉지를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물론 제 설명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고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게, 이거를 아까 차르르를 살 때는 거실 1과 거실 2의 섹터로 나눴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큰 거실이야 섹터로 가셔서 겉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몰아버리고 그냥 속지를 하나 전체를 깔아주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에서 조금 하나 짚어줘야 될 게 동탄역 파라곤과 보타닉하고의 지금 차이점이, 네. 이거는 제가 이 동탄역 파라곤을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부분이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이 뒤에가 작은 섹션이고 여기가 쭉 창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정말 바랬었거든요. 이쪽 동탄역 분들이. 근데 지금 잘 보면 이 그림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 TV를 못 거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타닉으로 따지면 이렇게 소파가 들어가고 이 뒤에는 섹션이 이제 팬트리가 돼 있든 식탁을 놓든 이런 구성으로 해야 되는데 여긴 이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가리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공간이 너무 넓게 생뚱맞게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검단분들이 좀 유리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구매가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제가 옵션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거치 속질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커튼을 상담받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FM적으로 꼭 거치 속지를 사야 뭔가 기능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설명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차르르가 무조건 얇은 속지를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도감 있는 원단을 쓰면 거치가 없어도 충분히 사생활 보호나 햇빛 차단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뭐 GIF 파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타입들은 넓게 빠져 있으니까 뭐 거치 속지를 하시거나 차르를 하시거나 취향에 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팬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뒤로는 커튼이 더 들어가는데 거치를 아무리 해봤자 이 뒤는 거의 다 가려지고 여기다 또 섹터 잡아서 거치 들어가고 또 여기 거치 들어가면 이건 집이 정말 좁아 보이는 거라. 이분이 밸런스가 깨지겠죠. 네, 오히려 이런 타입들은 조금 더 좋은 원단의 차르르 커튼을 골라서 그냥 한 제품으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눠야겠네요. 가구적인 거나 커튼 쪽이나 여기에 팬트리가 있는 타입들은 그냥 이걸 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섹션 1으로 통일을 하고 네. 쇼파만 적당한 선에다가 위치를 맞아요.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쇼파의 끝선과 여기 커튼이 끝나는 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끝선과 큰 거실의 시작선을 맞춰주면 거실 1, 2가 그냥 커튼으로만 섹션이 나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쇼파를 여기 센터에다가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여기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커튼 여기 끝선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실 1으로 잡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 때. 그래서 거실은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조언해드린 것 같아요. 블라인드까지는 총 3가지인데 차르르 하나로 연출하는 방법, 거치 속지로 연출하는 방법, 그 다음 블라인드로 연출하는 방법. 이게 크게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방의 커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거실은 그렇게 해결하고 안방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안방 사진 혹시 있을까요? 안방 사진이 없는 것 같아. 네, 없으면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저도 당연히 현장 가봐야 되고 또 현장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요즘은 여기가 이렇게 커팅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파라곤은 이게 커팅이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창문 대칭 맞출 거야. 아니야, 나는 벽 끝까지 갈 거야. 사실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권장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벽의 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요 조금 튀어나와 있는 벽 대칭만 맞춰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 것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팁은 커튼 박스가 꼭 열려 있다라고 해서 커튼을 무조건 풀 사이즈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쪽 커튼은 맨날 벽만 가리고 있고 이쪽 커튼은 유리만 가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다 붙박이를 삽입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요 어차피 공간이 요 공간이 어차피 잘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침대를 이렇게 놨을 때 그냥 똑같이 센터 잡아가지고 네. 이제 대칭으로 네. 똑같은 균형 있게 이렇게 커튼을 넣는 게 이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설명이랑 똑같은 건데 또 붙박이 혹시라도 없는 집이 있으면 이거를 막 어거지로 끝까지 빼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커튼 박스가 막혀 있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데 열려 있으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라곤은 이게 다 열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다 열려있죠. 창문도 큼직큼직하고 공간도 넓고 그래서 여기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사전점검 때나 입주 준비하시면서 사전점검 끝났죠 여기는. 여기 끝났죠.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열려있다 한들 또는 구경하는 집에 이걸 커튼을 끝까지 해놨다고 한들 실제 입주 때랑은 구경하는 집이랑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칭을 맞춰주는 게 뭔가 그 대칭미를 이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진 하나 잠깐만 보여드리면 커튼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파라곤인데 안방 커튼 박스는 열려 있어요 끝까지. 물론 붙박이가 없는 구조고 그다음 침대 위치도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벽이랑 여기 여벽만 맞춰서 창문 대칭을 딱 맞춰준 거든요. 여기가 창문의 가운데니까. 이게 이쁘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깔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왜 면 그런지 알아요? 커튼을 이쪽에 맞춰 놓더라도 거치를 네 요 부분이 빛이 들어왔을 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면을 좀 살려주고 그 면을 살려서 붙박이를 넣어도 되는 거고 붙박이를 안 넣는 집은 뭐 예쁜 액자 같은 걸로 뭐 오브제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저는 오히려 여기를 이런 스탠드 등을 놓으면 이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퍼지기가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따지면. 예. 그래서 면을 좀 살리시거나 뭐 수납이 필요한 분들은 붙박이를 어차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수납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정도 선에서 붙박이가 끝나겠죠. 붙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딱 이 선에 맞추는 게 더 예쁘죠. 딱 맞아요. 네. 사실은
조금 이쪽 부분을 약간 더 이쪽으로 당겨서 아예 붙박이 끝나는 지점 사이에 이 예쁘죠. 틈을 빼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애매하게 같아요. 남기느니 네. 딱 요 붙박이 끝선이랑 커튼을 붙여버리는 것도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부장님이랑도 현장 많이 다녀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커튼 백날 자팔고 뭐 가구 뭐 어떻게 해도 이 서로의 합이 안 맞으면은 되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84 B타입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참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 타입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심플해요. 그 대신에 모든 집을 똑같이 하기는 또 싫죠. 맞아요. 저희가 개성은 살려드리니까. 일단은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 못다 했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는 팬트리가 없네요. 저희는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픈형 책장을 많이 놓으시는데 아이들 책이 사실 안 이뻐요.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사항들은 지금 거의 비슷하고 여기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 반창 밑으로 그냥 이렇게 긴 서랍장을 꾸미는 거를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여기는 드레스룸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수납이 필요 어떤 없죠. 추가 수납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그래도 이불장을 하나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냥 이불장 하나를 짜고 침대를 이쪽에다가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부분은 이제 좀 다른 게 바로 저희 러비논 이 구석을 저희가 파라곤에서 많이 선보였던 게 이렇게 손이 안 닿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수납 처리를 하고 이 중간에 있는 책을 꼽는 거는 또 좀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동탄역 파라곤은 또 요 패드가 여기에 이 월패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요 공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제 소품이나 책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놓는 구성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전에 천천히 준비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게 요즘에는 너무나 허연 촌스러운 색상을 쓴 게 아니라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쁜 약간 샌드 베이지 또는 애쉬 그레이 이런 색상을 많이 차용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북박이나 아이들 방 경우는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마침 옵션처럼 파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좀 자연스러운 이런 구조들이 이런 색상들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색상을 좀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좀 이례적으로 낫겠죠. 매장에서만 이쁜 제품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쁜 그걸 선호하죠. 자, 아까 보셨던 요 공간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섹션 1이고 네. 이 부분은 섹션 2인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소파를 너무 뒤쪽으로 많이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는 요 정도에서 끝나겠죠. 네. 염 실장님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맞아요. 딱 들어갔을 거예요. 끝선에서 네. 맞춰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아까 보셨던 제가 알파룸이었어야 되는데 방 3로 변한 요 방 지금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창문의 위치도 그렇고 침대를 놓으면 북박이나 그러니까 어떤 북박이 개념이라든지 어떤 다른 서재 개념이 사실은 기성 가구를 놓게 되면 자꾸 돌출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창문을 피해든 아니면 딱 그 간격들을 살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꾸미는 거를 좀 선택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서재기 때문에 커튼으로 안 했죠. 네, 염실장. 오히려 서재는 반창에는 저렇게 깔끔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커튼을 내리면 이 부분에서 간섭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수납 솔루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쇼파만 놓고 팬트리를 하든 아니면 저희들한테 책장을 짜고 쇼파만 하든 아니면 만약에 여기다가 식탁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신 분인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너형 쇼파를 제가 조금은 뒤쪽하고 앞쪽을 살리는 겸이 있어서는 일자형 쇼파보다는 좀 코너형으로 약간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펜트하우스들이 항상 뒤에 뚫려 있어요.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알파가 좀 있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구적인 측면은 뭐 쇼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이제 식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했던 게, 파라곤이 생각보다 식탁 자리도 넓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실 조명이 우리가 식탁을 놓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하신 분들이 없고, 조명이 이쪽으로 나와 있고 모델하우스도 이쪽으로 식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일랜드와 평행으로 놔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동탄역 파라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약간 샹드리에처럼 원형으로 좀 추상적인 제품이 물려 있으니까 이제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왔어 가지고 이걸 T자로 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쪽 거실 쪽에서부터 봤을 때 아일랜드 헤이트는 850인 반면에 식탁의 높이는 그거보다 10cm가 낮은 750이라서 이 위에 있는 커피 머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시선이 쭉 가서 빨간색 고무장갑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기적이 바로 여기는 의자들이 이걸 가려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선이 곧바로 일로 꽂힌다는 거죠. 식탁에서 꽂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이쪽으로 평행으로 식탁을 놓고 제발 이 안에다가 벤치를 넣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똑같은 밸런스로 식탁을 넣음으로써, 식탁 의자를 넣음으로써 식탁 의자에서 조금 높은 식탁 등받이가 되도록이면 이 지저분한 약간 주방 쪽을 조금 가리는 역할로 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소파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저는 거실장은 이제 안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거실장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상담 오신 분들도 제가 거실장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무타공 TV 하나 큰 걸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예전처럼 65인치가 아니라 87인치, 85인치 대형 TV를 놓으시는 바람에 요 공간이 이제 좀 더 멀어져야 돼요. 저희가 지금 극장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쇼파를 심지어는 2선에다가 맞추신 분들이 있어요. 이 공간을 넓게 쓰려고. 이렇게 하면 25평 집이 된버립니다. 그래서 쇼파를 조금 이쪽 뒷부분으로 당기고, 또 하나가 리클라이너 쓰시면 안 돼요. 리클라이너가 헤드레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공간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낮은 제품으로 양쪽에 있는 섹션 1과 2의 균형을 조금 어우러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염실장 말씀대로 하면 그래도 어쨌든 커튼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커튼도 노출을 많이 하는 게 넓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높은 소파를 놓는 순간에 이 부분은 일단은 다 가려지게 돼요. 맞아요. 즉 여기서만 시선이 꽂힌다는 거죠. 이게 그냥 거실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약간 낮은 소파를 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높은 소파보다는 약간 이런 낮아 보이는 소파를 놨을 경우에는, 그죠? 한번 가르쳐 주시죠. 한번. 네네네네. 여기 한번 커튼이 전체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느낌이 나기 맞아요. 때문에 소파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공사진 찍을 때도 헤드 움직이는 소파 쓰시는 분들은 다 내려버리잖아. 맞아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게 올리는 순간에 집이 좁아 보여요.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집이. 예. 생각해보니까 저희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왜 이렇게 좀 답답하지? 그래서 가서 그걸 내려놓고 찍으면 집이 되게 넓어 보여요. 맞아요. 84B 커튼 말씀해 주시죠. 네, 커튼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거실부터 시작을 또 하면은, 거실은 아까 이제 A타입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사실 똑같죠. 어떻게 보면 팬트리가 있는 타입, 없는 타입, 겉질 속질을 하고자 하는 타입, 또는 저희가 말씀드린 차르르를 하고자 하는 타입.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차르르만 한다라는 게
결코 속지만 따로 산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속지 계열 하나만 쓴다고 해서 이게 막 빛도 많이 들고 사생활 침해도 많고 뭐 얇은 속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부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랑 진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밀도 높게 가잖아요. 주름도 촘촘하게 잡고. 그래서 실루엣 밖에서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아예 안 보이고 제가 이따 햇빛 차단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단순히 우리 파라곤 고객님들한테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미 많은 집들에 나가고 있어서 검증이 끝난 제품이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특히 이렇게 애매한 벽을 내가 살릴 수 없을 때는 통일시키는 것도 되게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라인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는 3베이 여기는 하나로 하셔서 내창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겉지 속지 하시는 분들은 꼭 겉지 섹터를 여기서 나누지 마시고 이쪽에 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에서 거실을 넓게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아까 A타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B타입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드렸고, 안방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꼭 억지로 내가 일로 끝까지 빼야겠다가 아니라 나 그냥 커팅해서 대칭 맞춰줄래 이렇게 가셔도 충분히 예뻐요. 이게 원단을 꼭 많이 산다고 집이 예뻐지는 게 아니라 대칭을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집은 이제 이 타입은 여기에 창문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반창. 네. 잠깐 제가 다시 저희 가구 쪽 사진으로 넘어가면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 네. 만약에 이 집이라고 치고 붙박이를 안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블라인드로 제일 저렴한 걸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뭐 커튼으로 하기에는 좀 웃기잖아요. 이거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딱 부장님이랑 통한 게 그 안방 전면을 추천해드리고 이제 여기를 조언해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여기에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안막 커튼을 샀으니까 얘도 안막 블라인드를 사라 라는 데도 있을 거고, 네. 뭐 여기에 커튼을 샀으니까 여기도 커튼을 사라도 있을 텐데, 네. 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게, 네. 우선은 이쪽 잠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평면 타입이랑 같이 한번 네.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커튼을 먼저 고르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아, 측면 창을 예. 잠깐 생략하는 거예요. 일단 상담하실 때 이게 없다고 치는 거예요, 일단. 일단은 네. 왜냐면 얘가 메인이니까 네. 일단 거실을, 이게 안방의 메인 커튼을 네. 뭐 가구의 색상, 고객님의 필요, 예를 들면 누구는 안막이 필요하냐 아니냐, 누구는 겉지가 필요하냐 아니냐, 누구는 커튼이냐 블라인드냐, 요거를 먼저 판매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고르는 거를 기반으로 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은 얘가 회색이면 얘도 회색인 게 좋고 얘가 흰색이면 얘가 흰색인 게 좋고, 뭐 얘가 뭐 붉은색이면 얘도 붉은색인 게 좋은데 창문의 규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전체 창이라고 하는 큰 높은 창이고, 굉장히 크죠. 네, 이쪽은 반창이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은 얘가 커튼이라고 얘가 꼭 측면이 커튼일 필요는 없다. 절대 없고, 얘가 안막이라고 해서 얘가 또 안막일 필요도 전혀 없고, 한 가지 팁은 얘가 조금 고급스러웠으면 좋습니다. 왜요? 예를 들면은 얘가 커튼이 뭐 회색이야. 그럼 얘도 회색인데 회색에는 뭐 콤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저렴한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6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뭐 12만 원, 18만 원짜리도 있을 텐데, 기왕이면 그 중에 소재적으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시각적으로 좋은 걸 쓰시면 좋고, 굳이 예를 들자면 트리플 쉐이드나 우드 블라인드 또는 허니콤 쉐이드처럼 일반 콤비 블라인드보다 조금 더 윗 레벨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그 이유는 이 현관문을 들어왔을 때 네. 요거를 딱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보이는 게 사실 거실이나 알파룸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제일 먼저 보여요.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이 있으니까. 안방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게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한 제품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집의 첫 이미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파라곤도 그렇고 타브랜드 예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 뭐 어떤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창들은 간혹가다 서비스로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뭐 어디는 여기 서비스로 주던데, 서비스도 좋아요. 너무 좋은데 차라리 서비스로 받을 바에 몇만 원 더 추가하셔서 좀 레벨을 업 시키는 게 이렇게 하나의 획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주실 수도 있다. 뭐 콤비보단 우드가, 뭐 우드보단 트리플이, 이런 예전에 식으로. 우리가 워킹 클로짓처럼 네. 이 롯데캐슬처럼 여기 앞에가 이제 어떤 벽으로 만약에 막아져 있더라면 네. 그러면 이건 저렴한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혀 있다. 그러면 비싼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저렴한 거 하셔도 되고 서비스로 받으셔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보이니까. 맞아요. 보일 때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는 건 얘가 커튼이라고 얘가 커튼일 필요가 없고, 얘가 뭐 콤비라고 해서 얘가 콤비일 필요가 없고, 여기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중요하다만 알아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현관 들어오셔서 전면에 가만히 서 계시면 방문 다 열려있다 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교체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이거 제가 나중에 살다 보니까도 아니고 한 이틀 만에 교체 의뢰가 들어온 집도 있어요. 너무 저렴해 보이니까 집이. 그 집의 사례는 이거는 동탄역 파라곤이었죠.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에 회색 암막 커튼을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회색 암막 블라인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콤비 블라인드죠. 네. 콤비가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시각적으로 다른 디자인 제품들보다는 디자인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은 기능 때문에 그렇게 사셨는데, 하여튼 여기서 만약에 그레이톤으로 한다면 네. 이걸 차라리 알루미늄 쉐이드로 하는 게 어떻게 더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한데 이 고객님이 뭔가 그 안막엔 안막을 사야 되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안막을 사셨다가 하루 이틀 만에 이걸 우드로 바꾸셨어요. 깔맞춤, 자재 맞춤 하다가 네. 후회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좀 디자인적인 걸 집어넣으시 네. 교체를 하셨네. 의뢰사항은 실장님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집 앞에서 너무 안 예뻐요. 조금 예쁜 걸로 바꿔주세요 라는 의뢰가 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의 후회를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제 접목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여기 중요해서. 아,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 가구 같은 측면을 보면 여기다가 되게 좋은 소파를 샀어. 네. 근데 이제 이 팬트리 없는 구성 보면 여기다가 안마 의자 같은 거를 놓으려고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여기를 좀 저렴한 그런 1인 체어를 놓으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진 거야. 딱 그거랑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좀 좋은 그 신민아 씨가 광고 나온 누아스 그런 같은 걸로 네. 하나를 놓으니까 그제서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딱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밸런스의 이제 중요함인데, 사실 어떤 타입들은 제가 주방도 많이 말씀드려요. 부장님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방창이 큰 타입들은 네. 저는 거실의 레벨이 높으면 주방도 꼭 서비스로 받지 말고 돈 주고 사시라 그러거든요. 물론 서비스 다른 데 받으면 되는 거니까 꼭 이런 데 안 받아도 아니 된다는 그러니까 거? 그 서비스 차원이 네. 이 원래 가격에서 좀 깎는 거죠. 차라리 그 개념이 오히려 나은 그게 거죠. 더 나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은 거고, 뭐 얘네가 서비스를 해준대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데들. 여기가 창문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창문이 있으면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맞아요. 괜히 저렴한 거라면 이제 얘하고 언밸런스가 생긴 거죠. 구찌 원피스에 갑자기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는 네,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고심했던 식탁, 소파, 커튼, 모든 컨셉들이 요 주방창 하나 때문에도 실제로 좀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걸 한 몸으로 보자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라곤은 특별히 그 말씀 안 드렸던 게 주방창이 조금 작게 빠져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막상 하신다 그러면 추천해드릴 제품은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또 요거랑 제가 컨셉을 맞춰 추천해드릴 거고, 여기는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요거만 참고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반창은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게임방, 나 서재, 나 이런 용도, 나는 잠을 자는 용도는 아니야. 그럴 때는 당연히 블라인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꼭 근데 이거를 이번에 파라곤 분들이 아이들이 다 두세 명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박이를 놓으시고 침실로 침대를 갖다가 헤드 없는 제품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춥기 때문에 커튼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책상을 이쪽에다. 맞아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제를 깔았던 건 서재, 뭐 컴퓨터방, 게임방 이런 뭔가 누가 잠을 자지 않고 다목적으로 쓴 알파룸 개념이었다면, 아이가 한 명이거나 맞아요.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 왜냐면 여기 애기방 주고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예. 근데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2명이라 여기가 오빠방, 여기가 동생방 이렇게 썼을 땐 이게 꼭 반창이라고 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자? 근데 난 반창이야. 블라인드 사야지가 아니라, 그때는 커튼 해주세요. 그때는 커튼 해주셔도 되고, 또 반창에 어울리는 커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거실을 놨을 경우에 저희 염 실장님 말씀대로 이 뒤쪽을 만약에 이제 어떤 팬트리 공간이 없다면 네. 이렇게 자유롭게 이게 간이 서재로 쓰든 아니면 어떤 책장을 설치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제발 조금 이쁜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커튼을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런 구조일 때 이제 커튼이 들어갈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마의자나 또는 다른 예쁜 오브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거실 소파가 들어가 있을 때 저는 그냥 이 소파 라인으로 섹터를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톰한 차르르, 안마의자 할 때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 섹터에서 여기까지가 와이드한 차르르로 딱 들어가주면은 이거를 그냥 펴놓으면 얘는 섹터가 나뉘지 않은 그냥 통짜형 커튼으로 보이는데 내 기호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든 다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책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네. 아까 봤던 집이죠. 맞아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스케치를 이거는 조금 지저분하겠네. 딱 봤을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 팬트리나 책장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이제 좀 죽어요. 죽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도 아까처럼 차르르 빼줘도 되는데 아니면 오히려 그냥 원웨이에 겉지 속지를 넣어서 겉지를 이 뒤로 밀어버려도 되는 거죠. 하지만 쇼파 쪽은 이쪽에서 이제 끝나는 부분을 네. 섹션을 나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순위죠, 무조건. 그게 1순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검단분들이 정말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그쵸?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모델하우스적인 측면이 실제적으로 저희하고 좀 괴리감이 있고 네네네. 요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동탄역 8하고는 방향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런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짜 맞춘 거네요. 그냥.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도저히 해답이 안 나와서 저희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쇼파는 원래대로 이제 방향대로 놓지만 요 부분을 갖다가 저희 러비논으로 이제 간이적으로 TV를 거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저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격을 비워놨죠. 네. 어차피 위에까지는 쳐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우물천장에 대한 어떤 높낮이 그런 편차가 생기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죠? 여기 뒤쪽 부분에는 이쪽에는 커튼으로 하셨나요? 네. 여기는 또 다른 타입이긴 한데 여기 뒤에 창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이쪽 뒤쪽에. 기역자로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거실 원 섹터로 잡아서 여기에 차르르를 빼서 여기까지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테이블이 들어가서 뭐 서재처럼 쓰시고 뭐 알파룸 공간이다. 그럼 여기서 이때 또 블라인드가 들어가줘도 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아예 섹터를 정확하게 나눠버리면. 그렇군요. 이렇게 한 집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예쁘네요. 이런 그래서 이렇게 코너형 소파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파라곤 분들은 다행히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에 이제 TV 자리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코너를 놓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원하신 대로 진짜 꾸미시고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확실히. 그게 방향 하나. 이거는 이제 기성 가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성 있는 러비룸으로 공간성도 해치지 않은데 분명히 섹션을 나누고 제가 이걸 왜 기역자로 꺾었냐면 여기가 입구였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 시야 확보. 사장님들의 책상을 이 뒤에 좀 숨겨놓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세요. 시간 얼마 없어요? 아이고, 시간이 몇 시죠? 11시 45분이고 거의 12시입니다. 근 12시라고? 그럴 때는 그냥 12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진 않은데 이제 아까 못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저희가 여기 영상을 찍게 되냐면 제가 오늘 벌써 저희가 오늘 검단 분들 벌써 두 팀이 갑작스럽게 예약을 잡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무사히 끝내드렸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인천에서도 이제 옵니다. 저희 쪽까지. 원래 저희가 서울은 조금 가끔 대부분은 이쪽 분당, 수지, 용인, 그 다음에 수원, 동탄, 오산 여기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들의 대부분 이제 입주업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입주 예정자분들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 아파트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죠.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파라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보통은 사전 점검 전에 해서 네. 이런 기본 지식이나 이런 팁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조금 짜여져 있는 플랜으로 집을 맞이하게 되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아 맞다, 그 친구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쇼파를 놓는 게 맞다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좀 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재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당황스러움이 좀 줄어들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뭐 꼭 공동구매 업체든 바깥에 있는 본인들이 발품하는 업체들이든 사실 이런 평면도 분석 같은 거를 잘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게 꼭 잘못 듣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스타일이 다른 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저희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을 때 이 여자 연예인이 혼자서 쇼핑하러 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어떤 코디가 신발도 대량해주고 거기에 어울리는 원피스, 블라우스, 뭐 헤어. 위에 자켓, 헤어, 심지어는 메이크업. 귀걸이 하나까지도 정말 신경을 쓰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을 꾸밀 때 정말 좀 예쁘게 꾸미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집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저희가 좀 유리한 점이 있죠. 네. 우리가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이제 한 1년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까 사진 찾아보다가 봤더니. 동탄역 파라곤 맞아요.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적인 거 빼고는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영상을 방금 찍었는데 제가 바보같이 마이크를 안 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부랴부랴 다시 엔딩을 찍는데 이게 차라리 잘 된 게 좀 더 정리가 되네요. 아까 말한 거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게 입주 예정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이 파라곤이라는 아파트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 힐스, 롯데캐슬, 푸르조 이런 아파트하고 좀 다른 게 정말 그 멋의 톨러런스, 그 멋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아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일반 건설사의 4배 구조를 솔직히 좀 못 꾸밀 때도 있잖아요. 소파를 그냥 이번에는 리클라이너 갖고 싶어서 리클라이너를 구매했어. 또는 커튼을 좀 촌스럽지만 너무 과도한 색깔의 겉질을 했어. 사실 그렇다고 막 엄청 최악은 아니죠. 그래도. 엄청 최악은 아니에요. 그냥 평균 정도. 그런데 파라곤은요, 갈리죠. 이게 정말 갈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는 게, 거실 쪽에 있는 가구나 커튼 같은 경우는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꿀팁 방출. 예. 근데 의외로 주방 쪽은 또 너무 과도한, 아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하얀색 세라믹 테이블은 파라곤 쪽에는 안 어울렸던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가구점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그렇죠? 많은 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하얀색 세라믹인데, 그러니까 가구만 봤을 땐 나쁜 건 아닌데. 저희들도 하얀색 포세린 테이블을 팔고 있는데, 제발 파라곤만큼은 자중해달라는 게, 타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강마루에 그 하얀색 타일을 넣는 경우에, 이번에 사전 점검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바닥이 그렇게 많이 어둡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얀 그 바닥은 아니에요. 푸르즈 계열처럼 조금 밝은 그 계열이 아니라 롯데와 푸르즈 사이에 있는 약간 요즘 청약하는 자이가 그 색깔이었잖아요. 약간은 오크 색상. 오크색, 레드. 그럴 경우에 하얀색 테이블을 넣게 되면 이 바닥이 더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까만 마스크 쓰잖아요, 사실은. 얼굴 조금이라도 얼굴을 사장들 아들답게 더 밝아 보이려고. 밝아 보이게 맞아요.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라곤 같은 경우는 식탁 쪽이라든지 뭐 다른 방들은 상관없지만 이 거실 쪽 같은 경우는 어떤 막 네이비 톤의 진한, 또는 막 어떤 다크 그레이, 예전에 차콜 다크 그레이 소파가 참 많이 팔렸었죠. 진짜 많았죠. 그거 놓는 순간에 섹션 1과 섹션 2가 갈립니다. 예. 물론 뭐 전집 걸 가져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기왕이면 좀 밝게 가는 게. 기존에 다크 그레이 쇼파를 산 지 1년밖에 안 되면 그거 바꾸라고 그건 얘기는 어쩔 수 안 합니다. 없겠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소품을 이용해서 좀 더 톤업시켜야죠. 톤업을 시키려고 하는 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말 막 이렇게 높은 헤드레스트 이거는 안 되는 게 섹션 1하고 2를 그냥 시야적으로 나눠버려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커튼이 여기 가상의 커튼이 쭉 펼쳐져 있다면 들어오는 손님들 또는 본인들 우리 집주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또 집을 보면서 우리 집 이쁘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쪽으로 시선이 뭉쳐지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정말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접 조명 팀하고 이제 곧 있으면 또 한번 촬영을 네. 하게 되는데 간접 조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물천장 그쵸. 대부분은 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뭐 거실만- 메인 부분에만 네.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기가 되죠? 확 죽어버리죠. 이제. 뒤에가 확 죽어버려요. 안 하니만 못한 현상이 나오죠. 지금 저희들은 거실 넓으면 넓은 만큼 이 전체 거실을 끌고 가야 될 의무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디자인적으로는. 근데 그냥 뒤에는 어차피 그냥 팬트리 있으니까 놔두자. 그렇게 되면 저희의 특별무기 이렇게 넓은 거실을 스스로 반토막 내서 이게 그냥 우리 거실이야. 뒤에는 뭐 쏘쏘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방출을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가 창문도 정말 크잖아요. 커요. 이쁘게 나오잖아요. 방도 크고. 제가 여기 점등식은 못 봤지만 여기 네. 점등식 끝내주게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 왜냐면 창문이 엄청 밝거든요. 방만 해도 엄청 큰데요. 그래서 저는 이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자체는 조금 미국집 같아요. 미국집이라면 저희가 흔히 단독주택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왜 이런 유명한 미드를 보면 미국 드라마를 보면 뉴욕의 멋있는 아파트 이런 건가요? 예, 그 변호사들이나 그 하이엔드 분들이 이런 좀 정말 막 뉴욕이나 맨해튼에 있는 그런 센트럴파크가 보이고. 네, 막 그런 펜트하우스 보면 정말 청고가 높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드라마 보면 청고, 창틀 이걸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저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참새가 직업병인데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면 확 터져 있잖아요. 소파도 막 멋진 게 있고 막 커튼도 치렁치렁 멋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 분위기를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거실보다 조금 기네 그냥 그 정도 느낌에서 멈추냐 이 정도인데 사실은 기존 아파트처럼 대충 꾸몄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아파트보다 안 이뻐요. 맞아요. 그건 제가 정말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곤은 상담할 때 항상 긴장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검단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원래는 진짜 이런 영상을 안 찍으면 안 찍는데 이례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면도 분석 번개를 때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지만 저희 좀 피곤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만큼은 오늘 빨리 마무리를 하고 편집을 해서 지금 벌써 입주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곤 있는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첫날에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염 실장님. 그럼요. 그리고 뭐 첫날 입주 시작했다고 모든 사람들의 뭐 입주 준비가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천천히 해나가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상담 받으신 분들이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을 예정인데 도움이 될까 하니까 찍어서 올리면 저희들한테 도움은 되겠죠. 그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중문 틀 색깔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의 그 우리가 말한 오브제 비스포크의 냉장고 색깔을 어떻게든지 사실 종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일단은 막 오시면 너무 미안한 게 여기가 예약제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왜 예약제를 하죠?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루카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집 한 집의 상담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 매장들처럼 그냥 다 들어와서 웨이팅하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1대1 맞춤의 가장 정석이죠, 이게. 그냥 오로지 피곤한 내색 안 보이려고 화면 안 보고 저를 얘기하고 아니,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상담해야 될 고객과 나와의 1대1 소통인 거죠. 딱 진짜로. 여기는 개인 과외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학원이 아니라 참고로 홈스타일링은 저희 제품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당연히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데서 가구를 샀는데 그냥 홈스타일링만 받으러 올까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연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된 게 이 영상의 마무리를 왜 이렇게 짓냐면 네. 정말 막 솔직히 전주나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전화를 하고 오세요. 본인들이 불안해서. 근데 일산,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와볼만 하죠. 그냥 사실은. 와볼만 한데 네. 저희가 사실은 상담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응을 못 해드려요. 이분 끝날 때까지.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동탄이나 수원이나 분당 있는 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탕을 치더라도 뭐 다음에 다시 오겠지. 여기 예약하는 데구나 하고 명함 하나 정도만 챙겨 가시는데 인천 정도에서 오시면 조금 미리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검단에서 이례적으로 좀 오신 분들이 예전에는 송도에서만 가끔 몇 분이 오셨는데 보타닉 환영합니다. 너무 기다리고 있고 기대되고 또 오늘 찍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설레요. 재밌을 것 같고. 오늘은 편집 못 할 것 같아요. 가자마자 자야 돼. 네네네네. 왜냐면 내일 오전부터 또 보타닉 분들이 오신다고 예약을 했거든요. 저희 쪽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커튼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조금 이번 영상이 미흡하더라도 저희가 속도전으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찍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곧 입주가 시작을 하고 있고 5월 이제 5월이구나 벌써. 네, 저희 네네. 5월이에요 지금. 벌써 5월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다른 영상 그 동영상 누르셔서 다른 영상이나 기존에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은 것들도 동탄역 있죠. 파라곤을 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이 많고 우리 염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보통은 시공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인스타그램도 네. 인스타그램도 뭐 블로그도 동탄역 파라곤 인스타그램에 치시면 아마 네. 여기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뭐 염실장 더 커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자 이제 매장 마무리하러 갑시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을까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 무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로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겉지 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겉지 사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암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사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 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Design. It's very easy to be different, but very difficult to be better.